장을 찾으면 공식 저격수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과 함께 온범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소식인데 우선 지난 4일이죠. 북한에 민주당 지도부가 다 모였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이 될 만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 최고위원회하고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동시에 북한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장소가 아마 북한이라고 하는 게 눈에 탁 띄실 겁니다. 예, 예. 아주 그 최고위에서 그냥 결정을 북한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일단 북한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일단 해서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부산하고 해수부, 부산시하고 해수부가 북한 2단계 재개발 사업, 부산시 컨소시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면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이렇게 되면 2022년도죠. 내후년이 되는데 이제 사업이 일단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2023년 11월에 있을 세계 등록 엑스포 심사 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네네.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네네. 일단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그 이낙연 대표가 부울경의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발 좀 끝내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희망 고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일단 끝내주면 좋겠고 또 국토위에 김경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가덕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일단 국토위 차원에서 네네.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안한 건 아닙니다.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도 뭐 긍정적 시그널로 다음 주쯤 법제처 의견도 나온다고 하니까 예,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교통망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라든지 또 부산역 철도 지하화에 관련돼 있는 문제, 또 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법인세 인하와 같은 이제 세제 혜택에 관련된 문제, 또 혁신 도시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제 채용 비율을 늘리는 문제 이렇게 상당히 그 뭐 부산시 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네네네. 어제는 또 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예, 예. 부산 와서 김해 신공항 폐지하고 가덕 신공항 추진 정부가 결정하면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걸 밝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날 바로 내려왔잖아요. 네. 전날 뉴스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보따리를 내놓지 않을까. 좀 이렇게 더 풀어. 좀 더 할까? 풀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거는 거의 나오질 않고 네. 일단 가덕 신공항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뭐 자기들이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결정하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야가 모처럼 만에 네. 어쨌든 아, 가덕 신공항 그럼요. 문제를 일단 한 마음을 모은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지역구가 대구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거기에서 그 정도 얘기한 것만 해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이걸 같이 풀어야 돼. 그러니까 대구도 네.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구도 같이 풀려내려면 사실 김해 쪽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 사실 와가지고 뭐 안 올 수도 있었지만 안 해주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뭐 내년 시장 선거 뭐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영리하게 잘 이용하면 좋겠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예,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전례 없는 희망적 소식이 들리긴 네.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쏟아내는 목소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입장도 있고 실제로 지방인재 확대 관련 법안들 지난 9월에 이게 줄줄이 폐기됐습니다. 7건이 올라갔는데 7건이 다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낙연 대표는 연일 지금 광주 가서도 전라도 쪽으로 가서도 그렇고 부산 와서도 그렇고 계속 지방 이제 공공 채용을 경호기관의 채용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야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발의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채용 비율을 상향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7건의 법안을 올렸는데 다 이제 폐기돼 버린 거죠. 네. 네.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를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좀 빠르긴 하더라고요. 속도가 25점 몇 %까지인가가 됐는데 어쨌든 30%를 시행령에 따라서 채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일단 30%를 채운 다음에 조정 비율을 좀 검토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네. 1단계도 안 했는데 2단계를 검토하는 건 좀 무리니까 1단계부터 하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지방의 상황은 이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네. 지금 지역 인재가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게 굉장히 빠른 거고 그나마 지방 대학들이 버티는 힘이 뭐
지거국이라 그러죠. 지방거점 국립대. 네네. 이 정도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저는 지방이 이제 의무 채용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아주 뭐 탑 클래스의 대학이 아니고 그래도 인서울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서울로 안 가고 부산에 남는 유일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저는 너무 여유로운 대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좀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낙연 대표도 뭐 계속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그 올린 법안이 다 줄줄이 폐기되는 거를 알면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뭐 의지를 하겠다? 갖고 좀 하겠다. 이렇게 좀 현실성 있는 발언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공연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뭐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되는가가 네, 중요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방 인재 채용 비율 높이는 게 역차별이다 요래 가지고 네.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이 안 하더라도 이거 수도권 의원들이 할 텐데 네. 갑자기 왜 나서셨는지 네, 진짜 약간 좀 갸우뚱했어요. 이게 한 번씩 보면 이 하태경 의원은 예. 이 스스로 굉장히 정의로움을 좀 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요즘 여야가 부산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당별로 보면 사실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여요.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한 예산 확보하는 데서도 여야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해서 계속 적극적인 얘기들을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전에 보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당 내부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민주당의 의원들도 개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개파가 일단 다 다르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하태경 시당위원장 엇박자는 이뿐만 아니고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다른 의원들하고 지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지금 했던 이야기도 지방 의원이 할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얼마나 지금 침체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걸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의의가 없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실제 이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을 50%까지 늘리면 부산 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네.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수도권을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신 늘린 비율 중에 지금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는 그 지역의 대학생들 그리고 추가된 20%는 나머지 지방대학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중 일정 비율을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오고 수도권에 있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공공기관 내에 일자리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얼마 안 됩니다. 파이가. 그러니까 실제는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숫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현실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발언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네. 좀 이런 현실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이 저 수도권에 하는 뭐 방송국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예, 수도권에 대한 인식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저희 자갈찾음에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시고 제발 좀. 그 공공기관 문제만 얘기해서 그런데 지역 경제가 더 악화되면서 그 구직자에 비해서 구인 건수가 좀 그게 줄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뭐 악화의 악순환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우울한 소식도 들려오네요. 예, 그 9월까지 이번 올해 그 이제 9월까지 보니까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지난해 대비로 약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한 배 정도가 확대된 건데요. 3년 전과 비교하니까 무려 40%가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죠. 일단 네. 안 뽑는 거고. 그래서 2017년도에 13만 3,50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8만 1,900명 수준이니까 숫자로만 보더라도 퍼센트보다 숫자로 보니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구직자는 보니까요. 9월까지가 26만 9천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3.3%가 늘었고 2018년에 비하면 8.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죠. 특히 20대 구직자 비율이 6만 498건인데 지난해 같은 해 기간에 비해서 6%가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전체적으로 3.3%가 늘었는데 20대는 더 많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을 구하는 계층은 계속 늘고 있는데 기업의 모집 단위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우리는 이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치로 보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에서 와가지고 장밋빛 공약을 막 남발하는 네. 것까지는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이게 좀 실질적인 그 법안과 또 기업들이 이 생존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 몇 개, 뭐 어떻게 하겠다, 개발하겠다, 뭐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치권의 그 선물, 선거용 선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좀 구체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네. 어떻게 하고 그래서 부산의 제조업은 어떻게 좀 회복을 시키고 또 아까 뭐 우리 그 김병진 원장님 와서 R&D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대표는 뭐 큰 얘기를 했다면 나머지 분들은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당 전략실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지.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말은 참 다들 예, 잘하고는 말은 있습니다. 잘하시죠. 근데 어제 또 국토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한 토론회가 또 열렸다 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결국 이제 인구가 준다. 이제 부산이 보니까 2045년도에 예측된 숫자를 2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보다도 뭐 몇십만 명이 주는 거죠. 음. 근데 더 놀라운 건 어제 발제자의 발표 중에 이게 10몇 년 전인가에 본인이 예측했던 데이터에 의하면 정확하게 올해 34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들이 연구한 데이터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45년도가 되면 부산시 인구 270만 명을 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게는 미래의 주력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고 네네. 고령화가 빨라진다는 건 경제를 지탱할 층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시의 미래가 완전히 그냥 사그라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 국가균형발전위의 뭐 실장님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진단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건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방이 진단을 왜 잘한다. 예, 세태하고 있는지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 또 공허한 이야기. 지방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냥 나눠주기식 뭐 이런 식의밖에 느낌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좀 허무했었는데 일단 핵심적인 이유는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뭐 고소 강소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있었고 일부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지 여건을 개선한다는 이러면 오겠습니까? 정부 여건을 좀 아파트 좋은 거 지어주면 옵니까? 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전략적인 정책이다라고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현실성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 활력 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답은 권역 내 자생력 이걸 뭐 흔히 이제 내발적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네네. 동력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찔끔 지원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좀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치 분권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균형 발전이 좀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너무 과격한.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네. 어제 너무 답답했어요. 균형 발전만 얘기하면은 화가 나요. 예. 예, 진짜 국토 균형 발전 말만 이렇게 하고 특히나 요즘 이렇게 회의 많이 하는 게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번에는 저 뭐 부산 경남 간의 뭐 행정 통합 얘기 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오늘 판결이 나오죠. 네, 오늘 네. 오늘 판결입니다. 판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 네네. 모르겠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도 뭐 부울경이 하나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행정체계를 갖추고 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부산은 워낙 오랫동안 이게 분리돼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 행정 통합보다도 하나의 권력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 작동하는 이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칫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서로 이권 다툼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광역을 하나로 엮는 인프라 구축에 네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용기를 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뭐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뭐 이름 전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모적인 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저는 더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의식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제도가 의식을 바꿀 때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그래서 그냥 있겠네요. 통합해놓고 그냥 시작하면 오히려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정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 오은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